친구가 줄어드는 60대, 생활이 무너지는 이유. 60대가 되면 이상하게 친구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었고, 동창도 있었고, 동네 사람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사람이 있었고, 퇴근 후 술 한잔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어느 순간 연락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동료와 멀어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 집안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각자 건강 문제, 배우자 문제, 손주 돌봄, 경제 문제로 바빠집니다. 어떤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가고, 어떤 친구는 아프고, 어떤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또 어떤 친구와는 돈 문제, 말 한마디, 자존심 때문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혼자가 편하지. 괜히 사람 만나봐야 피곤해. 친구 없어도 TV 보고 휴대폰 보면 되지. 하지만 친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단순히 외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줄어듭니다. 외출할 일이 줄어듭니다. 옷을 챙겨 입을 일이 줄어듭니다. 말할 일이 줄어듭니다.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건강을 확인해줄 사람이 줄어듭니다. 돈 문제를 상의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가 집안에서만 돌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줄어드는 60대, 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떤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0대의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의 친구 관계는 대부분 생활 속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가 생겼습니다. 군대에 가면 동기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학부모 관계가 생겼습니다. 동네에 오래 살면 이웃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런 자동 관계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하면 직장 관계가 끊깁니다. 자녀가 크면 학부모 관계도 사라집니다. 이사를 하면 동네 관계가 끊깁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모임에 덜 나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외부 활동이 줄어듭니다. 부모님 간병이나 손주 돌봄이 생기면 친구 만날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60대 이후에는 사람마다 처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이 넉넉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를 돌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간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져 외출이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같은 교실, 같은 회사, 같은 동네에 있으면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각자의 삶이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친구가 줄어든 뒤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친구가 연락 안 하니 나도 안 한다. 이 나이에 새 친구가 무슨 필요가 있나? 괜히 사람 만나면 돈만 쓰고 피곤하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생활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하루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는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내일 같이 걸을까? 점심 한번 하자. 병원 다녀왔어.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다음 주 모임 나와. 이런 말들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씻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걷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타게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웃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줄어들면 이 모든 일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씻는 것도 미룹니다.
옷도 대충 입습니다. 외출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대충 합니다. TV와 휴대폰만 봅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늦게 잡니다. 처음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고 돈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걸음수가 줄고 근육이 줄고 식사 시간이 흐트러지고 잠이 불규칙해집니다.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대단한 운동만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는 생활 리듬입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생활 문제입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말할 곳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마음이 정리됩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요즘 잠이 안 와.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돼. 자식하고 말이 잘 안 통해. 돈이 자꾸 새는 것 같아. 퇴직하고 나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는 꼭 큰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친구가 줄어들면 말할 곳이 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말하려 해도 배우자가 먼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하려 해도 자녀가 바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도 직장, 아이, 대출, 자기 건강 문제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하다가도 멈춥니다.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지. 애들도 바쁜데 말해봐야 해결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밤에 더 커지고 혼자 있을 때 더 커지고 몸이 아플 때 더 커집니다. 친구가 줄어든 60대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속마음을 꺼낼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떤 보험은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일자리는 괜찮은지, 어떤 사기는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정보도 줄어듭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잘못된 투자나 사기성 상품에 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친구는 단순한 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의 정보망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외출이 줄면 햇빛을 덜 보게 됩니다. 햇빛을 덜 보면 수면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식사가 대충 변합니다. 나 혼자 먹자고 뭘 차리나. 라면 하나면 됐지. 밥맛도 없는데 그냥 넘기자. 이렇게 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더 안 나가고 더 안 나가면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친구가 줄어든다. 외출이 줄어든다. 운동이 줄어든다. 식사가 부실해진다. 잠이 흔들린다. 몸이 약해진다.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진다. 더 집에만 있게 된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60대 이후 친구는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같이 걷는 친구, 병원 이야기를 나눌 친구, 식사, 약속을 할 친구, 안부를 묻는 친구가 있으면 몸도 덜 무너집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돈 관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머니픽 콘텐츠에서 중요한 부분은 돈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왜 돈 관리와 연결될까요? 60대 이후에는 돈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연금, 보험, 대출, 자녀 지원, 창업, 재취업, 병원비, 간병비, 부동산, 생활비, 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와 점검이 됩니다. 그 보험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 프랜차이즈 창업 조심해야 해.
나 아는 사람이 퇴직금 넣었다가 손해봤어. 요즘 그런 투자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어. 그 병원비는 실손 청구해봤어. 장기요양 등급 신청 알아봤어. 이런 대화가 돈을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줄고 혼자 있으면 이런 대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광고, 유튜브, 문자, 전화 영업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노후자금 불려드립니다. 은퇴자, 전용투자, 소자본 창업, 월 300만원, 자동수익 같은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 외롭고 퇴직 후 역할이 줄고 돈 걱정이 커진 상태에서는 이런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돈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꼭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복지관 상담, 국민연금공단 상담, 금융감독원 자료, 주민센터 상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돈 결정을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생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돈 판단도 외로워집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며 모든 만남을 끊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쉬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는 상태는 위험합니다. 둘째, 옛날 친구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하겠지. 동창회에서 연락 오겠지. 예전 직장 동료들이 한번 부르겠지.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누군가는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상대가 귀찮아하면 어쩌지? 오랜만에 연락하면 돈 빌리러 온 줄 알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을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 만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비싼 밥을 먹어야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 산책도 좋고, 커피 한 잔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고, 무료 강좌도 좋습니다. 다섯째,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람 관계에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비난, 비교, 정치 싸움, 술 강요만 하는 관계라면 줄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 숫자가 아닙니다. 생활을 지켜주는 좋은 연결입니다. 60대 이후 필요한 친구는 예전과 다릅니다. 젊을 때 친구는 재미가 중요했습니다. 같이 놀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웃고 떠드는 친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친구는 조금 다릅니다. 60대 이후에 필요한 친구는 생활을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무리한 돈 요구를 하지 않는 친구, 내 이야기를 비웃지 않는 친구, 아플 때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 과시하지 않는 친구,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친구, 조용히 오래 갈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관계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줄이고 나를 살리는 관계는 남겨야 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좋은 노후가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가끔 전화할 사람 한 명, 같이 걸을 사람 한 명, 속마음을 말할 사람 한 명, 정보를 나눌 사람 한 명, 이 정도만 있어도 생활은 훨씬 덜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2세 남성 A씨는 3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외롭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가 있었고,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었고, 회식도 있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왔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도 대충 먹었습니다. 옷도 대충 입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막상 전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처음에는 연락했지만 점점 줄었습니다. 동창회는 어색했고 동네 사람들과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늘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A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활 리듬과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쉬는 것만 계획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나갈지, 무엇을 할지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B씨는 남편 퇴직 후 부부가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손주 돌봄과 병원 문제로 바빠졌고 만남이 줄었습니다. B씨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걷기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걷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다 보니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전날 운동복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씻고 나갔습니다. 걷고 나서 같이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누군가 다음 주에도 오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B씨는 잠을 더 잘 자게 됐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정보를 얻었습니다. 좋은 반찬 가게, 무릎에 좋은 운동, 보이스피싱주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만들려고 간 게 아니라 내 생활을 살리려고 나간 건데 결국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60대 이후 관계는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나가면 천천히 생깁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줄어드는 60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2번은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꼭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공원, 시장, 산책길도 좋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생활 리듬을 지켜줍니다. 둘째, 먼저 연락할 사람 5명을 정하십시오. 오래된 친구, 형제, 동창, 전 직장 동료, 이웃 중에서 부담 없는 사람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명씩 안부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언제 차 한잔하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걷기 친구를 만드십시오. 60대 이후 가장 좋은 관계는 같이 걷는 관계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건강에도 좋고 부담도 적습니다. 넷째, 밥 친구보다 생활 친구를 만드십시오. 비싼 식사 모임보다 병원 정보와 생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십시오. 요가, 노래교실, 스마트폰 교육, 글쓰기, 그림, 걷기, 건강 강좌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반복해서 나가면 얼굴 익은 사람이 생깁니다. 여섯째, 돈 요구하는 관계는 조심하십시오. 60대 이후에는 돈 빌려달라는 친구, 투자하라는 친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친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붙잡으면 노후 자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랑만 하는 모임은 줄이십시오.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건강 자랑만 반복되는 모임은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줄여도 됩니다. 여덟째, 새로운 역할을 만드십시오. 자원봉사, 시니어 일자리, 동네 활동, 온라인 글쓰기, 유튜브, 블로그, 작은 강의, 취미 모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홉째, 가족에게만 감정을 몰아넣지 마십시오. 자녀가 내 외로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가족밖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열째, 외로움이 오래가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잠이 안 오고 식사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혼자 참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같은 공적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0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친구를 점점 잃고 있다면 가족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집에 있는 게 편하신가 보다. 혼자 TV 보시면 되지. 괜히 나가서 다치는 것보다 낫지. 하지만 너무 오래 집에만 있으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돈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생활비 괜찮으세요? 병원비는 충분하세요? 보험은 있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세요? 이번 주에 밖에 나가셨어요? 전화하는 친구는 있으세요? 점심은 누구랑 드셨어요? 하루 종일 말 안 한 날도 있으세요? 요즘 제일 외로운 시간이 언제예요? 이 질문들이 생활을 지킵니다. 자녀는 부모의 외로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같이 알아봐 주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십시오. 동네 걷기 모임이나 주민센터 강좌를 찾아주십시오. 병원 예약만 챙기지 말고 사람 만날 기회도 챙겨주십시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과 약속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60대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줄어든 뒤 아무 관계도 만들지 않으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리듬이 무너집니다. 식사가 무너집니다. 잠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돈 판단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친구는 젊을 때처럼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꼭 필요합니다. 같이 걸을 사람, 안부를 물어볼 사람, 속마음을 말할 사람, 생활 정보를 나눌 사람, 아플 때 기억해줄 사람. 60대 이후 관계는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부담 없는 사람 한 명에게 문자해 보십시오.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한 문장이 다시 생활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나이 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힘은 통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돈 관리만큼 관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꼭 필요한 노후 돈 관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재취업, 창업 실패 방지, 생활 회복 정보를 현실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생활을 지키는 실전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